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 파파입니다. 아내는 얼마 전 희귀병을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병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 요증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병원을 오가며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 요증은 골수의 조혈모 세포의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적혈구를 보호하는 방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질병으로 비정상적 세포에서 생성된 이상 적혈구로 인해 야간에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을 유발합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음을 모르고 그냥 만성 피로와 빈혈로 생각했지만 어지러움과 콜라색 소변을 보게 되면서 이상을 느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던 중 희귀 질환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3-4시간씩 누워 수액을 받았지만 큰 개선을 보지 못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호소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치료제를 맞으면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치료제의 값은 부부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아내가 그 돈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서랍에 숨겨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견하고 분노했어요. 이제까지 날 속인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간 가난해질 거야? 라며 화를 냈어요. 너랑 우리 아들 목숨을 걸고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죽을 날까지 치료받지 말라고. 그게 내 일이야. 라며 아내가 말했어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너를 따르는 게 훨씬 낫다.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쩌지? 돈과 아픈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괴롭겠어? 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해. 이미 넌 1년간 치료를 받게 돼 돈을 마련해놨어. 그 돈을 다시 버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더는 말고 딱 1년만 치료를 받자고 부탁해. 당신이 그 정도를 못한다면 나는 죄송하고 내 자신이 싫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재웅이 아빠, 그 큰 돈은 어디서 마련했니? 그런 건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팔면 되고 월세로 살면 되니까 뭐가 걱정이야? 제발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 나를 못난 남편으로 만들지 마. 재웅이 엄마,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집만 대령했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치료를 잘 받자. 응, 아내는 투병하는 동안 그렇게 저와 아들에게 미안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도 1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마지막 순간 남겨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결국 이렇게 되었어. 아니야, 당신도 최선을 다해주었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무엇보다 내가 투병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 마음이 걸려. 그 돈이면 재웅이 대학을 가고 결혼도 해주고 남는 돈인데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앞으로 옹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너는 내 걱정만 하고 편하게 쉬어. 미안해준 적이 없는 아내라서 하늘에서도 항상 너와 재웅이를 지켜줄 테니 고마워 사랑해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해. 마지막으로 아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이 힘이 없이 손을 떨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아내의 두 눈은 훈훈했고 마음이 아팠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은 뒤로 명을 달리했고 이후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아내와의 시간은 힘겹고 아들로 채운 슬픔이 섞인 채로 지속되었다. 술로 자신의 몸을 혹사하지 않았지만 체력적인 힘들음이 있었고 밤마다 소주를 홀로 마시고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아들이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엄마를 그리워했음을 느꼈고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다. 아빠는 소주 마시는 걸 싫어하지만 아빠가 소주를 마시면 나중에 울면서 잠에 들어요. 아빠 우는 걸 보는 것도 싫어해서 엄마도 아빠가 맨날 오면 싫어할 것 같아요. 나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매일 참아요. 미안해, 재용아. 너도 참아주는 어린아이인데 앞으로 아빠는 절대 소주를 마시지 않을 걸. 엄마를 보고 싶어 해도 재웅이는 참아주고 있으니 걱정 마. 알았지? 아빠는 너와 약속할게.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면 나가 안아줄게. 감사해, 재용아. 아빠가 한 번 안아줄래? 어린아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완전히 소주를 끊게 되었어. 하지만 아내가 투병하며 남긴 빚이 매우 많았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도 감당을 못했어. 사채를 빌리고 아내의 치료를 했지.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과 함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 아내의 치료로 쓴 비용이 5억을 넘었어. 목돈을 만들어 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어.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지 않았고 더 많은 빚이 생겼어. 부득이하게 빚을. 독촉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아, 처음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리지 말아야지.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쪽 사정을 봐주어야 하냐고. 미안합니다.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 변제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 필 미루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곱게 말로 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 알아서 준비하세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 애썼어요. 낮에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이용직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나 대리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도 바쁘게 일을 하더니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웠고 입에서 단내가 나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하루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숨이 답답해서 깨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의 코에서 피가 나서 휴지로 막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아빠가 숨이 어려워했다는 걸 알았고 그럴 때 재웅이가 있었기에 아빠는 늘 든든했다. 아빠는 아플 일 없이 있어야 해요. 절대 아프지 마세요. 재홍이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재웅이가 커서 의사가 될래. 아빠 쿠키 벌써 의사가 되었어. 내가 치료를 잘해주면 아빠가 원하면 의사가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재홍이가 좀 봐주세요. 커서 의사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아프게 하지 마요. 사는 게 원체 팍팍하니 팍팍하게 살아야겠어요. 제 고생을 아들이 눈치챌 것이다. 아들은 조숙하고 속이 깊어요.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까운 놀이공원에 데려갔어요. 아들이 기뻐해요. 오랜만에 가서 행복해요. 우리가 1등 했어요. 아들이 질릴 때까지 놀겠어요. 채무자가 말했죠. 여기서 어디든지 쫓아다닐 거라고요. 돈을 휘말리면 안 돼요. 아들이랑 놀이공원 오는데 돈이 있어 뿌듯해요. 상인은 저와 아들이 식사하고 있던 테이블을 거칠게 발로 밀치면서 나의 역사를 지키며 사정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무서워하여 울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며 다리가 후들거려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에게 치지 마세요. 놀이공원에 제가 아빠를 오래 졸라서 온 거예요. 우리 아빠를 놓아주세요. 제발, 사장님, 제발, 아이 앞에서만 참아주세요. 금주내로 밀린 이자를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멱살을 놓고요. 정말 모욕당해 눈물이 나오는데 이런 험한 상황을 아들 앞에서 견디기 힘들어요. 갚을 돈이 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볼 때 너무 놀라워서 기겁할 뻔했습니다. 희귀병으로 사망한 아내, 그 아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묶은 머리를 하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살아 돌아왔다면? 리도 만무한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영문을 알 수 없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돈 더블로 갚아주는 대신 콩밥 먹을 각오해. 아내는 거침없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세상에 그 험악한 사채업자의 싸닥이 인정사정 없이 갈기는 겁니다. 찰싹찰싹 찰싹. 세대 가까이 따귀를 때리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사채업자를 노려보는 아내였습니다. 정확히 당신이 우리 형부 따귀를 6대 가까이 때리는 걸 봤어? 난 너보다 2배 강도로 갈겼지. 반을 때렸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해? 난 정당방위로 갈 거니까.
우리 형부의 빚이 총 얼마인지 지금 당장 계좌 확인할 거니까. 너 어떤 년인데? 겁대가리 상실하고 이렇게 나대냐? 어, 너 내가 누군지나 알고 덤비냐? 내가 누구냐고 기본적인 금융법 무시하고 악덕으로 돈 꿔주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무식한 사채업자 금 팔찌하며 돈가방하며 조악한 문신. 아, 어쩜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뻔하니 금융감독원이 당장 신고하기 전에 이자 뻥튀기 하지 말고 제대로 계산이나 해봐. 야, 이 아저씨, 빚이 총 얼만 줄이나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깝죽대냐? 이분 빚이요, 아줌마 총 5억 원이 넘어요. 한 번에 이체도 안 될 금액이고 그만한 잔고나 있나? 너 내가 한 번에 이차면 어떻게 할 거니? 지금 땅바닥에 무릎 꿇고 싹싹 빌 수 있어 사람들. 앞에 다 보여요. 우리 형부하고 조카한테 내가 100배 사죄하면 내가 1,0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선 넘으면서. 그러고 나면 3,000번 나타나길래 우리 부자 가족에게 흑기사라고 자청한 아내와 닮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아내의 동생이었지만 친형제는 아니었고 나와 아내의 관계는 더도 없이 돈독한 관계였어. 아내의 동생과 나는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결심했어. 처자는 사채업자를 둔 후 옆구리를 당기며 돈과 이자를 송금했어. 사채업자는 저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채를 터놓다. 이후에는 손님과 떠나버렸어. 이 모든 일들이 꿈인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았어. 오래간만에 화연 처제를 만나서 아내로 착각했어. 처자와 아내가 닮았고 머리살도 같았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도 진짜 아내인 줄 알았어. 그러나 아줌마는 엄마와도 닮은데 미스테리한 존재였어. 안녕, 내 이름은 재웅이지? 아줌마가 너를 아는데 너도 아줌마를 알아? 아줌마가 처제의 엄마라고 말할 때 나는 놀랐어요. 아적 위치소실료. 아야이위아시아 적 모친. 가까운 동생처럼 지내던 재웅이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는 아줌마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진대 없는 분이었고 아줌마가 이제야 너를 보러 왔어. 그래서 너를 꼭 껴안은 첫째가 있었어. 나는 지금 여유로운 형편이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 큰 돈을 빌려준다면 고맙다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연히 이 돈을 갚을 건데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정말 괜찮을까? 형부, 나는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돼. 아까 사채업자한테 이미 갚아버렸어. 과거 언니가 도와주러 왔을 때 그 돈은 내가 필요한 언니랑 함께 마련한 돈이야. 정작 언니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처제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을 내게 이야기했어. 처제는 실은 아내의 친구로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기로 어렸을 때 모두 고아였어. 어렸을 땐 함께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각자 길을 걸었어. 처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속으로 여전히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 아내와 처제는 고아원에서 키워져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며 특별한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는 살갑고 속이 깊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아마 형제자매가 있었다면 책임감 있고 착한 맏아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는 항상 배려심 깊고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매료되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아내의 선량한 성품에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항상 자신을 내아 챙겨주는 행동을 했는데 예쁜 것이나 맛있는 음식을 항상 자신에게 양보해 주었고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다정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언제나 자신에게 친동생처럼 대해줄 것을 약속했고 처제는 자신을 친언니처럼 아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내의 말과 품성이 위로가 되었고 자매와 같은 관계를 즐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잘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자랐지만 아내의 사랑과 배려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유년기 청소년 시절을 보낸 쟤는 거의 쌍둥이와 같이 흡사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착각했다고 합니다. 아하연과 수미는 어찌 사촌이 아닌데 외모가 비슷한지. 너희들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데
외모까지 닮아가는 것이 낯설어요. 그렇게 특별한 처제와 아내는 고아원에서 만나 함께 살았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 후 이야기는 처제를 통해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서 독립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착금이 적고 성인이 넘은 어린 두 소녀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태수는 강인하고 결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고 해요. 자매간의 대화에서는 형편없는 돈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언니의 도움이 실제로 자매를 걱정시킨 모습이 있습니다. 하연은 공부하기 싫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 언니를 도와주고 싶지만 언니는 도움이 아닌 동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이 대학에 가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어. 그래서 너도 대학에 가야 해. 너가 취직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나한테 준비한 모든 것을 갚으면 돼. 고마워 언니. 부모님의 덕은 전혀 받지 못했지만 언니의 덕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성공해서 받은 은혜를 언니에게 2배, 3배로 갚을 거야. 말하지 마. 넌 그냥 잘 살면 돼. 언니가 말했잖아. 나는 내 언니로, 넌 내 동생으로 계속 살아갈 거야. 난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처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녀는 그 도움으로 대학 영어과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합격했대. 언니의 희생 덕분에 영어과 장학생으로 들어갔지만, 대학에 가고 나서는 낮에 학교 다니다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급성 간경화에 걸렸어. 그 병이 심각한 것을 처음 알았어. 언니는 형부한테 상세히 말하지 않았나 봐. 어쨌든 언니가 간이식을 하여 생명을 건져줘서 오늘도 숨 쉬고 밥 먹고 2발로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언니 덕분이야. 그러나 언니가 그렇게 희귀병에 걸려서 사정을 헤매고 돈이 필요할 때 나는 언니 곁에 있어 주지 못했고 전화가 안 통하지 못했어요. 처제야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주세요. 아내와 그렇게 가까웠던 처제분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느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그동안의 상황을 다시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는 아내가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차츰 회복했는데 그때 남자 한 명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던 도중 길거리에서 연예 기획사의 명함을 받게 됐어요. 제 아내나 처제나 한미모하는 여자들입니다. 요란하게 꾸미지 않아서 그렇지 젊은 시절의 아내도 한 번쯤 뒤돌아볼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건 특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몸 상태가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알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집에서는 놀기엔 수술비나 다른 비용이 많이 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잡지 모델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제 입장에서 준비해 앉아서 사진만 찍으면 됐다는 거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언니가 간이식을 하여 생명을 건져줘서 오늘도 숨 쉬고 밥 먹고 2발로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것은 모두 언니 덕분이야. 들어왔네요. 그래서 뭐 연예인 데뷔로 가게 된 게예요? 아니면 소속사 사장과 어떤 일을 맞춘 거예요? 연니한테 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만난 남자가 제 첫 남편이랬어요. 길거리 캐스팅한 소속사 사장이었고 첫눈에 반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처제가 처음으로 제 의견에 관심을 가져줄 정도로 좋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연아, 지금 처음 연애를 해보는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만난 그 남자.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지만 너를 오래 행복하게 해줄 남자 같진 않아. 가볍게 사귀는 건 어때? 언니는 나한테도 그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능력이 좋고 착해. 난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언니가 봐도 알 거야. 다음 달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어. 하연아, 너 몸도 제대로 회복 못했고 학교도 못 졸업했는데 결혼을 고려해봐.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갔다가 몇 년 동안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없으면 힘들고, 언니, 이 고단하고 바쁜 삶을 더는 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연니한테 빚진 것도 다 갚을 수 있을 테니까. 신세도 그만 지고 놓아주셔야죠. 원하셔서 어떤 신세를 줬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일러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 집 어른들한테 인사도 다 가서 했어요. 결혼 반지도 모두 받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언니랑 결혼을 못 두겠어요. 너무 아쉬워해요. 처제는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했고 미국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끊겼어요. 처제는 아들을 낳았고 희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남편은 낸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처제와 결혼할 때부터 사업이 망한 상태였대요.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요. 처제는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빚을 알게 됐어요. 미국까지 빚쟁이가 찾아와서 도망하고 돈을 빚어야 했어요. 처제는 처음 가본 미국에서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어요. 전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미국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반대했지만 자리만 조금 잡히면 언니를 미국으로 초청할 생각이었어요. 넓은 나라에서 언니와 함께 사업도 하면서 살고 싶었단 꿈이었어요. 근데 제 꿈은 말짱 도루묵이 되었죠. 그래도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아내가 처제 소식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궁금해했을까요? 언니가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쫄딱해서 거짓말로 지낼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언니는 내 성질을 알아서 빚을 내더라도 여전히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싫었어요. 이번만큼은 내 명의로 문을 닫고 언니 앞에 정직하게 나타나고 싶었어요. 아내가 투명하지만 여전히 처제의 소식에 관심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연락해봐도 닿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죄인이고 불운한 여자라 하는 와중에도 전 언니로부터 도움을 받던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하며 정작 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처제를 한참이나 달래주면서 처연한 마음으로 질책하다가 내가 지금처럼 처제처럼 나타나 아들을 도우러 나왔다면 하늘에서도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요. 처제는 계속해서 아내를 은인이라 하지만 이제는 처제가 나와 아들의 은인입니다. 빚쟁이로 전락해서 거의 파산 직전이었지만 처제 덕분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었어요. 언니에게 갚아야 할 은혜를 지금 갚으려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언니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니께 빚진 것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움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꼭 갚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기 싫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언니의 목숨을 구해주신 값어치가 있어요. 제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신 언니를 위해 돈을 받는 것은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언니가 제게 큰 힘을 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발 언니께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 돈을 탕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제는 돈보다는 수미 언니와의 만남과 사업적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처제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제는 저희 실패한 결혼과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미 언니를 만난 것과 사업적으로 성공한 점이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처제는 나름대로 재력가가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사업 실패 후 몇 년을 허둥지둥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한국 화장품을 도매로 판매하여 큰 성공을 거둔 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제는 베트남에서 자본 없이 시작하여 방문 판매로 화장품을 팔다가 한류 열풍과 합쳐져 대박을 터뜨렸다. 이후 한국산 화장품을 도매로 판매하면서 부자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홈쇼핑에서도 활약하며 연봉도 높게 받는다고 한다. 처제는 현재 본인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여 판매 중이며 성공을 자랑스럽게 언급한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제의 성공을 축하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소문을 듣게 되면서 형부가 언니의 건강과 회사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결국 형부는 제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란 말을 하게 되었다. 생각이 없지만 처제가 자신의 화장품 회사 취직을 권유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홍보를 담당하라는 제안이었는데 결혼 전 비슷한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어 수락했습니다.
처제의 CEO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니 초반은 소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면서 소란은 사라지고 점차 회사의 중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일도 앞으로 해결되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이제는 형부가 회사원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해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니의 가정은 흐릿했지만 형부가 바빠 보이던 얼굴이 이젠 밝아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선으로 인해 최고의 처제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처제는 정말 우리를 풍족하게 대접해 주셨어서 마음의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몰라요. 앞으로는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하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 농담 같은 말과 재치 있는 웃음소리로 유명한 처제가 있어요. 저는 제품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신제품이 동남아에서 대박을 치게 되면서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처제가 아들과 함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물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분한 선물이라고 거절하려 했지만 처제의 강한 의지로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제에게는 언니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형부의 성과를 보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형부가 개발한 립스틱과 틴트 제품이 여전히 동남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히트 상품을 더 개발하라는 요청은 고마운 압박이에요.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처분한 덕분에 이제는 넓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들이야,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맞는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빠. 임차도 아니며 일생 동안 아들과 아빠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집이 정말 대단해. 거실이 운동장만큼 넓고 내 방도 매우 커서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해도 돼요. 아빠가 마실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해 줄 테니까.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문득 아내의 생전 환하게 울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 아내가 투병하면서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 사진 속 아내의 웃음이 외부보다 더 밀려 나온 것 같아. 아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 한켠이 아려와. 눈물을 흘리며 가족 사진을 보던 중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어보니 처형이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서 있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재웅이 생일이라서 잠깐 들렀어요. 어서 들어와요. 아이들은 재웅이 방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처형이 일단 내종으로 들어와 개입하고 선물을 건네주다 제게로 나오더니 잠깐 할 말이 있다며 다가와서 형님, 사실 오늘은 제가 오래간 묻고 있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식수술과 강경화 씨의 도움으로 목숨은 살았지만 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건강이 상태 보니 많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나의 몸은 젊어서 어릴 때 불안했어요. 예전 처제가 한 번 말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래도 병원을 더 찾아보기 어떠세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출산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씨, 나의 몸은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일도 많고 바쁜데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처제는 내 눈치를 살피다가 한참을 생각한 후에 내 아들 웅이를 자신의 집 안맹자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웅이를 집에 가져오거나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양모같이 열심히 돌보면서 웅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처제가 우리 가족에 대해 충분히 베풀었기 때문에 더 많이 베풀겠다는 말은 정말 제한을 초과해요. 형제 씨, 그럴 줄 알았고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지만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미 언니에게 동생 놀이도 케어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사무쳐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러나 재영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요. 아빠로서 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재홍이가 엄마 역할이 필요할 때 항상 제가 한 번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재웅이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의 말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그 말에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수미 언니 아들이면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재웅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있어요. 이 어려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부재웅이의 엄마가 자리를 메울 엄마가 나타나서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제는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아껴주는 세심함이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공부에 성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입시에서의 성공은 처제 애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난 후 과외를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학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에 놀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올 때면 재웅이와 함께 공부하고 밤을 지새우며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업에도 바쁜데도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애정을 쏟아주는 처제의 모습에 감사했고 아들이 처제의 도움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처제의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싱글로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처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거 아내가 병에 걸려 힘들었던 기억이 드나 해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제와의 만남은 마치 기적 같은 인연이었고 그것이 신의 뜻인지 하늘의 뜻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누군가의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였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그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하고 계산 없이 친분을 맺기를 좋아하던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한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요즘에는 그런 나 자신을 뒤늦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선함과 아내의 숨겨진 착한 업적으로 저와 아들이 지금의 행복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나도 죽는 날까지 아내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누리는 혜택과 풍요로움에 자만하지 않고 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번 분기부터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심했고 한자선 단체와 약속도 맺었습니다.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다가 먼 훗날 아내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부끄럽지 않은 재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늘 은혜가 가득한 좋은 분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결국 기적을 이루는 건 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